주식에서 섹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인수합병입니다. 코로나 관창일 때는 사는 쪽도 파는 쪽도 얼마가 적당할지 알 수 없고 일단 살아남고 보자는 모두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수합병 같은 무리수는 두지 못합니다. 상반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을 사들인 캐나다 석유회사는 SEO와 CNQ였습니다. 사우디가 망한 치킨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건 주가가 내려간 대형 석유회사들의 대주주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CNQ 지분은 2.6%로 8번째 대주주가 되었고 SU는 2%로 14번째 큰 주주가 되었습니다. 최근 CNQ 지분을 조금 팔고 SU 지분을 더 늘렸는데 SU를 더 높게 봤다기보다 최근 배당을 55% 삭감하면서 상대적으로 SU가 더 떨어져서 비중을 바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총 자금은 약 3,200억 달러 정도고 황태자 빈살만에 의해 관리됩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SU에 비해 CNQ는 캐나다 천연가스 부분에서도 생산량 1위에 두 번째로 큰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SU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캐나다 업체 중에서도 25위권에도 못 들 정도로 미비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크다 보니 매출은 SU가 CNQ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선코어는 반토막이 나고 CNQ는 별 차이가 없죠. 밑에 엑손의 캐나다 자회사인 엑소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임피리얼 오일을 보시면 CNQ보다 매출은 크지만 수익은 반도 안됩니다. 2, 4분기를 보시면 선코어의 손해가 CNQ의 2배 정도 되죠. 락다운으로 다운스트림 피해가 업스트림 못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거기에 선코어는 최근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 회복에 덕도 보지 못해서 CNQ 대비해서 배당 컷을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OBV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업체였지만 미국 셰일 자산을 구매하느라 많이 팔아서 현재 캐나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TOU, CNQ, OBV 순이고 생산량은 CNQ, TOU, OBV 순인데 이 세 명은 현재 생산량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NQ가 몬투니의 천연가스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매장량 4위인 포니를 461밀리언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빚이 많다 보니 생산량은 10위권인데 확정된 매장량 기준으로 64년 동안 생산할 수 있습니다. CNQ는 포니의 350밀리언 부채를 떠안게 됐지만 몬투니에서 본인과 포니의 생산 부지가 굉장히 근접해 있고 천연가스 부산물인 컨덴세이트나 NGL은 오일샌드를 수송하거나 가공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 원이므로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CNQ는 거대한 규모, 저렴한 비용 및 나쁘지 않은 재무표를 계속 활용하여 빚 많은 회사의 자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통합해서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엘바타와 BC 콜롬비아를 가로지르는 몬투니는 작년에도 9건에 약 1.75빌리언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몬투니는 점점 대형 회사들이 소규모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에도 코노코필립스가 켈트에너지의 자산 중 일부를 375밀리언에 사들였습니다. 최근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의 회복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몬투니 지역의 단일 최대 생산자인 OBV 같은 경우 최근 회사의 개발 담당 부사장 인터뷰에서 보면 오일샌드 회사들의 필수품인 컨덴세이트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OBV 유전의 특징은 컨덴세이트 함량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캐나다는 대부분 컨덴세이트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몬투니의 자매품 듀버니는 엘바타주 경계로 나뉠 뿐이지 서로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OBV는 2012년 중국의 페트로차이나에게 5빌리언 정도를 받고 듀버니 개발에 49.9%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조인트 벤처를 합니다. 2010년에 CNOOC가 CHK에 텍사스 유전을 20억 달러에 사는 걸 시작으로 한창 중국이 북미와 남미 오일 자산에 투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해 시노펙도 브라질 심해 유전에 7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B의 자원 외교로 캐나다 하베스타를 인수한 것도 그렇지만 중국도 2010년대 초반 자원 확보를 위해 엄청난 삽질을 합니다. 아무튼 최근 8년 만에 조인트 벤처를 정리하고 50대 50으로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듀버니는 OBV에게 몬투니처럼 코어도 아니고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도 회복 중이고 옆 동네에 몬투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미국으로 이사도 끝난 마당에 듀버니를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그래프가 최근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인데 계절상 일반적으로 가격이 별로인 여름부터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왔고 9월 초에 2.5불을 넘게 잘 나가다가 바로 며칠 전에 하루에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OBV 주가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일샌드 쪽을 보면 좋은 매물은 MEG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비 즉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일샌드도 디테일한 종류와 등급이 있는데 MEG 오일샌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고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MEG는 항상 산학협약이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나라에서 주도하는 기술에 얼리 어댑터 역할을 많이 합니다. 2018년 10월에 허스키 에너지가 MEG를 $5빌리언에 인수하려고 오퍼를 넣습니다. 당시 주당 11불의 오퍼였는데 1차로 거절을 합니다. 현재 MEG 주가는 2.77불입니다. 재밌는 점은 정유소와 주유소까지 소유한 허스키의 대주주가 홍콩의 갑부인 리캉싱이고 정유소 처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MEG의 대주주 또한 중국의 CNOOC입니다. MEG가 1차 거절한 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는데 바로 캐나다의 파이프라인 용량 문제가 터지면서 허스키도 발을 뺍니다. 후에 허스키는 정유소 하나를 아예 팔아버립니다. 오케이, 거기까지.